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세요. 이샘병원 내분비내과 김은희 원장입니다. 이샘병원은 내분비내과 및 내분비외과 전문의를 다수 보유한 내분비 특화 병원입니다. 특히 갑상선 암 진단을 위한 세친 검사는 당일 진단도 가능하며 갑상선 암 진단에서 수술, 이후 경과 관찰까지 갑상선 암과 관련된 전체 과정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에 대해 환자 맞춤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목 앞에 있는 작은 셈인 갑상선,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항진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보일러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보일러가 적절히 돌아가야 적절한 체온, 심박수 등 대사 속도를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과 같은 기능 이상 질환과 갑상선 암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이라는 인체 내 보일러의 작동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일러가 과도하게 돌아가면 더위를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 증상들이 나타나고, 너무 약하게 돌아가면 추위를 느끼고 체중이 증가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납니다. 국내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은 흔히 자가 면역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신체 면역계가 갑상선의 일부 구조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면 자가 면역이 발생합니다. 유전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의 소지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 자가 면역 갑상선 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 갑상선 세포가 손상되어 갑상선 호르몬이 감소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거나, 자가 면역 자극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과다 생산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 질환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갑상선암인 갑상선 유두상암이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는 매우 드문 종류의 갑상선암인 갑상선 악성 림프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통증을 동반하면서 급격히 커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에 자가 면역에 의한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성호르몬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보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한 나이 든 여성에서 발생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중요한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중 자가 면역에 의한 그레이브스 병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원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출산 후 그레이브스 병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어 출산력과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의 진단법에는 갑상선 기능 검사, 갑상선 자가 항체 검사 등의 혈액 검사와 갑상선의 요오드 섭취율을 측정하는 갑상선 스캔 검사 및 갑상선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증가와 감소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갑상선염이나 갑상선 손종에 의한 갑상선 항진증을 감별 진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의 경우 입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추위를 많이 타거나 변비, 탈모, 그리고 여성의 경우 생리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의 경우에는 식욕이 좋아져서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하거나 더위를 많이 느끼고 가슴 두근거림, 손떨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묽은 변을 보면서 배변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길어지거나 무월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급성 갑상선염의 경우에는 이러한 갑상선 항진과 저하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보통 감기 이후에 지속적인 목의 통증으로 내원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갑상선 조직의 손상으로 다량의 갑상선 호르몬이 혈중으로 유출되어 갑상선 중독증이 발생하였다가 이후에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은 우리 몸에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서 체중이 감소하는 것이고, 저하증의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가 적어 그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이 되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모두 1차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치료가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항갑상선제 약물 치료 외에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로 갑상선 조직을 제거 또는 파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치료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환자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모두 저용량에서 시작하여 초기에는 비교적 짧은 간격인 4-6주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하여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면서 용량 조절을 합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경우에는 항갑상선제의 중요 부작용으로 약물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약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경우 항갑상선제 치료 또는 수술 후 재발한 환자, 항갑상선제에 부작용이 있으나 수술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약물 복용을 원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중독성 선종이나 중독성 다결절 갑상선종 환자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갑상선 수술의 경우 장기간 항갑상선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환자 중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못하는 경우, 갑상선종이 매우 커서 주위 조직을 압박하는 경우,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은 재발이 많은 질환입니다. 갑상선 저하의 경우는 계속 갑상선 호르몬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발보다는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두 질환 모두 꾸준히 약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용량 투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혈중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항진의 경우 관해되어 약을 중단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다시 시작되면 혈액 검사를 하여 재발 여부를 진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에서만 특별히 필요한 생활 습관은 없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와 치료를 시작한 갑상선 항진증 환자는 체중 조절을 위해 운동과 식이 조절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